오늘은 그 청소년 핸드폰 디톡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코로나 때문인 게 맞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해진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보통 아이들이 오게 되면 집중력에 관한 문제를 많이들 얘기들 하세요. 어머님들이 학습하는 아이를 보면 딴짓을 하고 있다거나 1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있지 못한다거나 또는 아이들 스스로도 공부를 시작하면 집중이 잘 되지 않아요 라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되거든요. 이럴 때 제가 보통은 참 조심스럽게 ADHD 검사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죠. 과잉행동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증후군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과잉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력 결핍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병원에 가서 검사하실 것을 좀 권해드리죠. 그러다 보면 아주 애매한 결과가 나와요. ADHD 경계선상에 있다. 주의력 결핍이 보여진다. 그러나 ADHD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애매하다. 경계선상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럴 때 의사 선생님들도 참 애매하신 거예요. 이걸 처방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나마 저희 같은 경우는 도움을 주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계셔서 아이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저도 가끔 찾아뵙기도 하고요. 그러기도 하니까 때때로 검사 결과지를 제가 받아서 아이를 이제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기도 하고 집에서 어떻게 관찰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하죠. 대다수의 경우는 약물 치료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주의력 결핍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집중력이 해결되지 않는데 학습이 되지 않으니까요. 또 충동 조절 더더욱 안 되죠. 더 나아가면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건 약물과 상담을 병행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많은 아이들이 다 ADHD일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ADHD 아동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 건가? 이 시대는 ADHD 아이들이 정말 많이 태어나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어제 그래서 그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좀 만나 뵀어요. 선생님 도대체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ADHD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ADHD 성향을 보이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끝에 결국은 스마트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글자를 읽으려 하지 않고 모든 수업도 영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PPT를 띄우면서 선생님들은 설명을 하시고 아이들은 글자를 쓸 일도 없고 글을 읽을 일도 별로 없죠. 시험 때나 돼서 교과서 읽는 거 말고는 읽을 일도 별로 없죠. 학원을 다닌다 한들 아이들은 문제 푸는 거지 글을 아주 꼼꼼하게 읽으면서 분석하면서 생각하거나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 빠른 동영상에 노출되기 시작을 하면서 당연히 정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의력 결핍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약물로만도 안 됩니다. 또 그럼 상담으로만 되냐? 또한 그게 아니라는 거. 아주 꾸준히 1년 넘은 상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개선의 의지가 있을 때를 제외시켜 놓고는 상담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의 너무나 불행한 현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이 문제가 저에게도 가장 큰 숙제이고 많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청소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의 숙제이기도 하겠죠. 저는 이 답을 지금 핸드폰 디톡스를 잘하고 있는 한 가정에서 좀 답을 찾고 싶은데요.